예, 3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한 달 끝나면서 저도 이제 월간 지수 비교를 해봤는데요.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이 미국의 S&P나 나스닥보다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우리 시장도 2월의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3월 흐름도 초반에 뜨겁습니다. 시황 해설 오늘 전략 세웁니다. 김진 주식원탑 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연휴를 앞두고 조금 관망세를 생각했는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한번 보고 저희가 얘기할 것을 좀 집중할게요. 예, 식지 않는 AI 열풍 3월에도 훈풍이 지속될까? 우리 쉬는 동안에도 미국은 뭐 나스닥이 최고치를 가고 뭐 델 컴퓨터가 급등하고 반도체 오르고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좀 우리 쉬는 동안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좀 몇 가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연휴 기간에 우리들이 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 이슈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했던 거는 목요일 밤에 있었던 PC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거고요. 금요일에는 제조업 지수의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증시 내부로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델 컴퓨터의 실적 발표가 시장을 확 바꾼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하나씩 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준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표가 발표됐는데요. 1월분이. 대체적으로는 예상치를 부합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고 또 좀 곰씹어 보는 분들은 내면으로 보면 좀 우려할 요인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사님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지난번에 CPI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PCE는 그렇게 주목받지 않은 거는 CPI에서 일단 방향성을 한번 보여주기 때문에 PCE에서는 확인을 해주는 수준이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CPI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PCE를 굉장히 주목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PCE는 코어 PCE 월간 기준으로 보면은 전월이 0.1% 상승이었는데 0.4% 증가로 발표가 됐지만 요건 좀 시장 예상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YOY죠. 이제 연율로 보게 되면은 2.8%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전월 2.9% 대비해서는 오히려 좀 감소하는 수치였고요. 이 역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포인트는 연준의 목표치가 2% 타겟이라고 한다면 점점 2%에 가까워지는 모습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CPI하고 다르게 좀 예상치하고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이 그리고 또 연준이 주목하는 그 주거비를 제외한 코어 PC의 경우에는 의료비 물가가 조금 높게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디스인플레이션 기조, 물가 안정 기조를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CPI에서 불거졌던 그 물가 안정 위험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축소가 될 수 있었던 심리적인 부분이 컸던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증시는 다시 일단은 좀 좋은 환경을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PC뿐만 아니라 이후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증시에서는 실적 발표, 대래 실적 발표가 시장을 더 한번 강하게 만드는 요인들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PC 물가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놀랐던 가슴을 조금 이제 안정감을 되찾았다. 그리고 역시 주거비 부분이라는 게 CPI는 상당히 너무 많이 반영돼 있고 시차도 있고 이런 것들을 희석해 줬다는 거고요. 조금 전에 표를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2024년에 1월 걸 확인하고 있는데 표는 뭐 옛날 건데 이게 무슨 의미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의미가 있어 보이신 건가요? 지금 이 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표는 2021년, 22년의 표인데요. 근원 PC하고 차이가 난다. 뭐 그런 차이인가요? 네, 그런 차이로 보여지고요. 중요하지 않군요. 넘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가 좀 의미 있는 건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나온 거여서 지금이 중요한 거죠. 물가 발표가 됐고, 일단 PC는 선방하고 넘어갔다 시장이 그죠? 근데 PC보다도 이건 표면적으로 더 중요했고 또 시장에서 이제 PC만큼 주목하지 않았지만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지표가 있었다. 그게 뭐라고요? ISM 제조업 지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ISM 제조업 지수의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사실 원래 이제 주식시장과 가장 연관 높은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제조업 지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좀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신규 주문부터 헤드라인 전체 모든 지수가 1월 대비해서 급격하게 축소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확실히 지금 미국도 첨단 산업을 제외하고 보면 일반 제조업은 굉장히 부진한 경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요것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시중금리가 추가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프로 가져온 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건 미국 2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CPI를 전후로 해서는 쭉 해서 좀 상승을 해오던 미국 2년물 금리 자체가 PCE 발표 이후에 상승이 종료된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ISM 제조업 지수의 부진과 동시에 하락이 강화되는 형태로 금리의 흐름이 꺾여내가고 있습니다. 일단 ISM 제조업 지수의 부진 때문에 시중금리 자체가 안정을 찾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6월, 7월에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들을 유지시켜주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으면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PCE하고 함께 금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들을 조금 해주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았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그죠? 계속해서 16개월 연속 위축이라고 하면 사실 경기 위축이에요. 굉장히 사실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될 상황인데 경착륙 얘기하는 사람은 쑥 들어갔습니다. 연착륙한다 그러는데 아니, 제조업은 안 좋은데 미국 경기는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뭐니 해도 결국은 이 IT, 첨단, 테크 산업들이 일반 제조업과는 다르게 너무나 강력한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실적으로도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서 이제 대래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여집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델은 그러니까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기업이 지난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금요일 날 정규장에서 한 30%가량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델의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델은 뭐니 해도 이제 AI 관련한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가 많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서버와 거기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장비의 수주가 많아질 거니까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는 걸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었고 주가에서도 보시다시피 1년 내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상승을 보여왔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요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경각심을 준 건 뭐냐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데이터 센터에 관련한 투자들이 훨씬 더 강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듯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가이던스의 상향 조정으로 주가가 1년 동안 거의 100% 이상 올라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루 만에 30%의 주가 급등이 있었고 이것들을 통해서 델 하나만 올랐던 게 아니라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하드웨어 업종의 전반적인 주가 상승을 유발시킨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뭐 반도체 지수가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르면 델의 주가가 따라 올라가는 그런 경향인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은 델의 주가가 오르면서 엔비디아가 따라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하드웨어들이 올라가면서 반도체가 이제 4%의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게 뭐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엔비디아, AMD에서만 오른 게 아니라 거의 전 종목군에서 4에서 7%로 골고루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전력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 1년 동안 전력 수요, 전력 인프라 관련한 주식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GE나 이튼 코퍼레이션 같은 전력 인프라 관련 주식들도 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뭐 또 데이터 센터 내 냉각 시스템이 굉장히 핫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이거 관련되어 있는 버티브 같은 주식들도 신고가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지난 주말로 해서 나스닥 지수는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나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 2022년 11월에 고점을 상향 돌파하면서 굉장히 11월부터 너무나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 나스닥은 이제 신고가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지수의 랠리를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국내 전력기기나 변압기 이런 쪽도 있으면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국내 오늘도 보면 뭐 효성중공업 11%, 일질전기, 제일 이 오르는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거죠. 반도체가 네. 좋고 거기에 이제 전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요인들을 좀 반영하면서 국내에서 함께 올라가는 그 섹터 가운데 하나이고요. 물론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 때문에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도 있지만요. 자, 그러니까 AI 반도체는 계속 강세를 가는데 지난번 오셨을 때도 이게 너무 오른 거 아닙니까 하는데 갈 때까지는 가야 된다. 그 말씀 하셨었잖아요. 네. 여전히 그 계속 강세가 이어진다고 보시는지. 오늘은 데이터 센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러면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나 이런 기업들을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미국은 일시적으로 보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 결국은 AI를 구동시키기 위한 AI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의 건축이 지금 건설이 많아지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건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당장 수익으로 빠르게 올 수 있는 하드웨어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AI의 큰 테두리 내에서 바라보고 그냥 똑같은 흐름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결국 지금 이런 하드웨어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해주고 있는 곳들이 마이크로소프트고 구글이고 아마존이고 네. 메타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들이 투자를 둔화시키게 될 경우에는 아마 하드웨어부터 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AI 관련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아직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냉각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가 사실은 우리 국내에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가 건립이 됐을 때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뭐 네트워크 장비나 서버 관련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죠. 근데 이것들이 지금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 수주가 되고 있느냐, 납품이 되고 그렇죠. 있느냐가 예. 중요할 텐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네네. 뭐 보셨겠지만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이런 쪽에서 뭐 대기업들도 그죠? 뭐 SK도 그렇고 대기 뭐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하거든요. 네. 얼마 전 기사 보니까 뭐 또 제주도에 엄청난 뭐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가 어디냐. 그다음에 더 큰 건 사실 이런 글로벌 수요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기업이 있느냐 이걸 찾아봐야 되고요. 네. 이런 어쨌든 IT AI 반도체 강한 상승 흐름을 국내 투자자들에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나 접근 전략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국내에서 저는 이 과정에서 굳이 다른 종목들을 찾아야 하는가 그냥 반도체에 집중하는 것이 예. 가장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이제 하이닉스가 그 전까지는 좀 등락을 보이면서 되게 비교적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제 하드웨어 업종들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상승했던 채널을 상향 돌파하는 추세가 더 강해지는 듯한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잘못된 흐름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흐름과 거의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동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 힘은 하이닉스가 이렇게 레벨업을 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하드웨어의 주가 흐름과 하이닉스의 흐름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전공정 장비로 확산되고 있는 이 흐름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반도체를 결국은 지금 글로벌 증시 주도주의 한쪽에 같은 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중심에 놓고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옵션을 가져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보면 글로벌하게 자동차 업종이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AI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원래 자동차 산업은 주가가 글로벌하게 동반 상승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성장하지 않는 성숙산업이라서 네. 각 기업들이 서로의 MS를 갉아먹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없는데 최근에 보면은 확실히 일본, 유럽, 미국, 우리나라까지 모두 다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자동차. 네. 네. 이유는 왜냐하면 뭐
주로 레거시 업체들이 지금 강한 그렇습니다. 거죠. 네. 내연기관 자동차 그러니까. 업체들만 동반 상승을 전기차가 하는데요. 일단은 속도가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최근에 뭐 하이브리드 얘기 나오는 이런 계획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보수화되다 보니까 친환경의 정책 속도가 확실히 지금 느려지고 있거든요. 이것 통해서 이제 각 내연기관 자동차 업종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자동차도 확실히 저 PBR 주식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게 그렇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앞서 SK 하이닉스는 우리 차트 말고 이사님이 준비해온 차트 있나요?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상승 국면인데 주가는 직선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곡선으로 가는데 꺾이면서 가는데 보여주신 차트를 보면 최근에 확실히 그 각도가 그죠? 네. SK 하이닉스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가고 있고 그게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오늘도 뭐 한미 반도체, GPSP 엄청 강하잖아요. 이런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 그런 또 기업들 가운데 인성정보, 네페스 이런 거 네트워크 장비 업체로 원고에 보니까 있고요. 또 LS그룹 이건 이제 전력 쪽으로 전력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 주가의 반응 자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좀 이게 국내에서 투자되는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아직 그 AI를 정확하게 구현할 만한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이퍼스케일로 했을 때 조금 더 이 전력이나 이런 네트워크 장비의 그 수혜가 커질 거다. 제가 어떤 걸 봤는데 구글링을 한번 할 때하고 챗 GPT를 한번 할 때하고 전력 소모가 많다면서요? 전력 소모가 3배에서 5배 가량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좀 이제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굳이 따로 또 여쭙지는 않고요. 3월에 전반적인 전략, 자막 준비된 것만 한번 보여주시면요.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비중 확대, 그죠? AI나 반도체 쪽으로. 공격적으로 보시고 AI 중심으로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가져가셔라. 할 때까지 간다, 일단. 언제 파느냐? 꺾이고 나서 확인하고 가자. 그 다음에 국내는 반도체, 자동차. 여전히 좋게 보자. 비중으로 보자면 그래도 반도체가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수준으로 자동차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오늘 시장 흐름 체크 시황 해설 주식원탑 김진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